녹화 시작. 야, 조용히 해봐. 근데 뭔가 버그가 고쳐졌으니까 잘 되겠지? 그래서 벡터다. 이런 거 벡터라고 하고,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제 시점과 종점. 벡터에는 시점과 종점이 있고, 말 그대로 시작점, 끝나는 점이고요. 시점에서 시작해서 종점으로 끝나는 이런 화살표를 그려서 벡터를 표현하고요. 시점을 A, 종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벡터를 벡터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호로는 AB 선분 A처럼 하되 이렇게 위에 그냥 선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읽고, 읽을 때 벡터 AB라고 읽는다. 네. 그리고 얘를 시점이라고, 얘를 종점이라 한다. 그리고 벡터 AB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벡터라는 게 방향성은 물론이고 크기도 같잖아요. 그 크기가 뭐냐, 이 기호로선 이렇게 벡터 AB에다가 양쪽에 절대값 기호를 씌워서 나타내고, 의미는 크기라고 한다. 실제 크기가 의미하는 건 이거 얘네들을 선분 AB의 길이를 재는 게 바로 벡터 AB의 크기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점 종점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그냥 벡터 A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벡터 A의 크기는 당연히 이것처럼 똑같이 절대값을 씌우는 거겠고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좀 특별하게 단위 벡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위치 벡터라는 거 배우는데, 그때 되면은 또 단위 벡터라는 게 왜 또 필요한지, 이런 개념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 풀었었고요. 벡터가 서로 같다. 벡터가 서로 같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AB 벡터랑 CD 벡터가 같아요. 뭔가 반직선으로 보면 다른 반직선인데 벡터로 보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란 게 크기랑 방향을 갖는 건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위치는 다른 곳에 있지만 방향이랑 크기가 같다 이거죠. 향하는 방향, 크기 같으니까 같은 벡터로 보는 거다. 그리고 합동인 벡터는 같은 벡터냐 라고 했을 때 어떻다? 벡터가 이 모양이 합동이면, 두 벡터의 모양이 합동이면 두 벡터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합동이 뭐냐면은 크기는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얘랑 합동이면 다 같은 벡터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얘랑 얘랑 같은 벡터냐 이거지. 큰일 나죠. 벡터의 구성 요소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했을 때는 그럼 어떠냐? 기존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새로운 벡터, 이런 거는 같은 벡터라고 해도 되죠. 왜냐면 방향성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하나 알려줬네. 안 내야겠다. 벡터가 합동이면 같은 벡터다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미끼 10마리 딱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베풀었네.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진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는 양이랑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양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건데, 좀 더 수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뭐냐, 말 그대로 크기랑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같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AB랑 BA, 벡터 AB랑 벡터 BA는 어떤가요? 같은 벡터인가요? 벡터 AB랑 벡터 BA는 같은 벡터다? 맞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직선상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향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시점 족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벡터다. 근데 얘네 둘이 아예 관계없는 건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를 좀 마이너스 기호로, 우리가 마이너스란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 역수다. 뭐 예를 들면은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수직선은 0이라는 점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반대에 있는 그 점이 마이너스 3이잖아. 이 마이너스라는 게 약간 반대의 의미가 있지. 역수도 3의 역수는 뭐죠? 3분의 1. 3분의 1인데 우리가 그 지수법칙 때 배웠을 때 3분의 1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마이너스가 이거보다 이해시가 더 좋겠다. 잠깐만. 집합. 여러분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얘의 여집합은 이거는 마이너스는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얘도 이제 그 역수,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떤 벡터 A가 있는데 이 벡터 A의 반대 벡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하면은 그 기존 A 벡터의 반대 벡터다. 반대 벡터라는 건 뭐냐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BA라는 벡터는 사실 AB라는 벡터의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반대라는 의미에서만 그치냐? 근데 아직은 벡터를 계산하는 건 안 배웠죠. 근데 사실은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 예시로 먼저 살짝 알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 있다. 벡터도 덧셈 뺄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벡터 A 빼기 벡터 B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랑 벡터에도 덧셈 뺄셈이 있어요.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 라는 계산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아요. 근데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빼기 3이랑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숫자의 세계에서 된다는 얘기지 이 벡터의 세계에서도 이런 연산이 된다는 게 무조건 보장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연산의 성질을 배우다 보면 결국에는 A 벡터 빼기 B 벡터랑 A 벡터에다가 반대 벡터를 더한 거랑 같은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반대 벡터를 굳이 다른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B, 그 B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반대 벡터를 표시하자. 이렇게 해도 무방해서 이렇게 쓰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세요? 그렇다. 그래서 문제 2번이랑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게요. 이렇게 있다. 뭐 복사하면 되지 뭐. 슉 해가지고 슉 슉 이렇게 있다. 자, 왜 잘렸어? 다시. 자,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삼각형을 이렇게 했네요. 중점을 이어서. 그래서 ABC점, DEF점 했다. AD 벡터랑 같은 벡터. AD 벡터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같아야지. 그러면 약간 이런 애 있겠지. 얘. 얘는 당연히 같고요. 이런 애들이 있겠죠. 모두 찾으시오. 이게 다죠? 네. AD 벡터랑 같은 거. 그리고 마이너스 AF랑 같은 거를 또 찾으세요. 근데 마이너스 AF 하면 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AF가 이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AF는 이렇게 생긴 놈이 마이너스 AF겠죠? 그래서 이런 애랑 같은 애 찾아라.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내가 왜 이거 그냥 표시 안 하고 그림으로 했을까? 절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AD랑 같은 거, DB 귀찮은 거 아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AF, 마이너스 AF랑 같은 거, CF랑 E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제 3번. 이렇게 또 귀하니까 이렇게 또 이 스마트 펜이 또 있으면 좋네. 오른쪽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또 중점을 해서 또 이렇게 교차로처럼 만들었네요. 이렇게 했다. 자, OP를 A라고, 여기 다 표시되어 있네. 벡터 OP를 A, 벡터 OQ를 B라고 했다. 근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다른 놈들을 이 A, B를 통해서 표현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잘해야 이제 벡터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DS는 뭐냐면, DS 이거네요. 근데 얘랑 방향 똑같은 애 있잖아. 그냥 얘랑 아예 똑같은데? 이거 그냥 벡터 A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DR은 딴 색으로 할까? DR 그냥 B랑 똑같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3, 4번은 조금 어렵겠죠? 3번 BP 근데 이렇게 평행한 건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똑같은 건
방향이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 평행한 건 있으니까 이 dr인 b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얘랑 얘 반대 벡터네요. 얘 반대 벡터니까 이 벡터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얘는 뭐 노란색을 할까? QC 이거네요. 아이고 쉽네. A 벡터하고 반대 벡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약간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 벡터 BS 이런 것도 나중에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AB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가로 세로 가로 B는 세로. 근데 이건 가로도 세로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는데 벡터 AB만으로 나중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요. 생각 넓히기 해점 알아? 해주세요. 해저무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벡터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이렇게 또 지구과학적인 분야가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풍향, 풍속 뭐 이런 거로 많이 나타내고요. 또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지구과학에 또 뭐 없을까? 해류 이런 건 표현 못하나? 나도 지구과학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데 약간 방향과 크기 갖는 거 뭐 또 없을까? 대답 안 하죠? 또 없을까? 일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이제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바람을 표현하는데 또 벡터만 하는 게 없죠.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는 바람의 상태가 초속 20m의 북동풍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리나? 북동풍이 북동으로 가는 거야? 북동에서 오는 거야? 난 이거 학교 다닐 때 엄청 헷갈렸는데. 에서 북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북동풍이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북동풍이다. 그러면 이때 북동풍이랑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빨간색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벡터로 해석하라 이거지. 우선 방향인데 빨간색을 보니까 어디에서 오나요 지금? 어디에서 오냐? 남서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거 남서풍이야. 남서에서 오고요. 또 벡터는 방향 아니라 크기도 중요하지. 이만큼이 20이래요. 이만큼이 20이란 얘기는 한 칸, 이게 4칸이 20이네. 4칸이 20이란 얘기는 한 칸에 얼마다? 한 칸에 초속 5m. 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몇 칸? 이 빨간 거 몇 칸이지? 3칸이니까 시도 15m per 초의 풍속이고요. 방향은 남서다.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표현해봐라. 초속 10m 북서풍을 표현해보세요. 북서풍은 북서가 무슨 의미? 북서에서 온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초속 10m면 몇 칸? 2칸이니까 근데 우리 기준을 여기로 하기로 했지. 그래서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되 한 칸, 2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어디에 활용되냐 하면은 좀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어떤 물리량인데 방향과 크기를 같이 표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물리량이 있다? 그러면 벡터를 써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활동 3도 있었네요. 가렸었네. 나와라 활동 3. 뭐야? 나와라. 뭐야 이거 잘려 왜 이렇게. 활동 3 보겠습니다. 활동 2에서 나타낸 바람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바람을 또 화살표. 그래. 어딨어 아까? 내가 그린 그림. 길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말로도 해볼까? 그럼 당연히 초속은 풍속은 10m per 초겠고요. 방향은 동남에서 온다. 그래서 동남풍. 쉽죠? 이렇게 응용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이제 나오네. 아까 그런 막 대각선으로 가는 방향
그럼 벡터도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AB는 가로 그르고 세로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벡터의 덧셈과 뺄셈 개념을 알면은 그런 애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그냥 정말 두 개의 벡터, 가로만 세로만 나타내는 거였으면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면은 사실은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배우면 알게 돼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속담 아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속담 몰라요? 호미로 막을 것을 두꺼비? 왜 두꺼비가 나오지? 근데 뭐뭐로 막는다는 맞아. 어? 아이고 난 놓고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기하로 막는다. 그게 여러분 얘기라고. 기하. 호미로 막을 것을 기하로 왜 막아? 기하학이 그때도 있었나? 있었겠죠. 학문적인 건 있었겠지만 그래. 트랙터. 호미는 경운기. 야, 이 속담이 언제 나왔을까? 트랙터가 있을 때 있었을까? 이 속담이? 여러분, 난 놓고 그 낫이 아니라 여러분이 놓고 있는 낫이 진짜 이 말 그대로 이 낫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기억. 귀여워. 가래. 흙을 떠서 던지는 기구. 야, 이런 말 몰라? 저희 MZ 세대라서 알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이거 다 농기구예요. 그 가래도 있는데 여기 봐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둘 다 농기구인데 호미는 어떻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네. 호미랑 가래랑 비슷해. 그러니까 용도는 비슷해. 땅을 가는 건데 어때요? 가래 봐봐. 사이즈가 다르지. 호미는 약간 어떤 우리 손 안에 정도 들어오는 정도의 농기구인데 가래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막 사람 키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만 노력했으면 드릴 거를 막 예를 들면 할 일을 미뤄. 뭐 오늘 방학 숙제로 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썼으면 호미 하면 될 것을 이제 방학 끝나기 3일 전 쓰면 가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속담인데 가래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를 내봤어. 이런 농기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가래를 쓰는 원리가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여기에 벡터의 원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그림 한번 봐봐.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야 봐봐. 여기 이 가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래를 들고 있는데 얘는 그냥 가래를 세우기만 하는 거야. 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땅을 이렇게 긁어내. 이런 거나 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세우기만 하는 거야. 근데 힘을 주는 건 사실 이 두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다 줄을 매달았죠? 줄을 이렇게 매달았지? 줄을 이렇게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가래가 당겨지겠지? 그러면서 이게 땅이 갈리겠지? 땅이 드르륵 갈릴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가래가 있어요. 점 A 가래. 아니다. 점 X라고 할게. 근데 점 A 방향으로 점 B 방향으로 두 사람이 힘을 줘. 그러면 이 가래는
가래가 이렇게 있어. 가래가 어디로 움직일까? 중간. A로 갈까? B로 갈까? 중간. 그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아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방향으로 가래가 움직인다 이거죠. 뭐 크기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방향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간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크기로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힘적인 거의 계산 그리고 방향적인 거의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평행사변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삼각형 방법은 그러니까 벡터는 사실 그거라고 했지? 여러분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합치고 싶은 두 벡터는 이 벡터랑 이 벡터죠. 그럼 이거를 한 벡터를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 이렇게도 똑같은 벡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뭐 표시를 어떻게 할까? 여기를 x, a, 뭐 여긴 b가 옮겼으니까 b-라고 할까? 그러면 이 두 힘이 합쳐졌다는 거는 이 두 힘이 합쳐진 거나 이 두 힘이 합쳐진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시작점, 종점이고요. 여기가 시작점, 종점이잖아요. 하나의 시작점이랑 다른 거의 종점이랑 이어 붙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벡터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 두 힘이 합쳐지면 사실은 얘네는 상쇄됐다고 쳐. 기존에 남아있는 시점이랑 기존에 남아있는 종점이 합쳐져서 이런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벡터 두 개의 힘이나 빨간색 벡터 하나의 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힘이 10이야. 얘가 힘이 10이고 그러면 두 힘이 합쳐지면 몇일까? 20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0이고 이게 10인데 여러분 삼각형이에요. 이 길이가 20보다 어때요? 딱 봐도 삼각형이잖아. 20보단 어때? 길이가 작아야 되지. 그래서 10 더하기 10이 2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벡터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이런 각도, 코사인 같은 게 중요해요. 그런 걸로 벡터의 합은 또 그치. 코사인 같은 개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 방법이고요. 평행사변형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평행사변형은 얘네 두 변을 꼭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하나밖에 없지. 이런 애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벡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그리고 여 벡터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대로 붙여. 그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두 벡터의 시점이 원래 여기였잖아. 이 새로운 점을 종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아까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벡터나 이 벡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쨌든 두 벡터의 합은 삼각형 방법을 하든 평행사변형 방법을 하든 그렇게 계산을 그냥 단순히 10 더하기 10이 20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의 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이렇게 두 벡터의 합은 플러스 기호를 써서 하겠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AB 벡터랑 BC 벡터를 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성립한다. A점, B점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C점이라고 해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어. 그래서 벡터 AB를 생각할 수 있고 벡터 BC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의 합은 삼각형법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나 똑같지. 그래서 얘는 사실 AC 벡터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으로 된 벡터 있잖아. 이렇게 XY 벡터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상쇄시켜. 띵 합쳐. AC.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거죠. 벡터의 합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도 벡터 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문제 1번 한번 집에서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